114쪽 함수에 대해서부터 볼게요. 이거는 뭐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야. 네. 자, 함수는 뭐니? 하고 물어본 거죠. 함수는 뭐니? x의 원소에 y의 원소가 짝지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응이라고 한다. 그렇죠? 네. x값이 y의 이와 같이 짝지어지는 것을 대응이라고 한다.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근데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함수에서는 x가 정해지면 x에 따라서 y로 이렇게 가는 게 단 하나만 존재해야 돼. 네. 하나 존재해야 돼. 여러 개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네. x는 y에 단 하나 대응해야 된다. 몇 건 쉬우니까 넘어가고. 자, 이제 대응을 했으니까 이제 뭐를 물어본다? 함수를 물어본다. 함수라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x의 각 원소에 y의 각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x가 y에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빠졌는데 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쓰세요. 함수는 뭐니? 하고 물어보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의역은 모두 대응해야 돼. 정의역은 모두 대응해야 된다. 빠뜨리면 안 돼. 네. 두 번째, x에서 y로 대응할 때 단 하나씩 대응해야 돼. 그래야지만 함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네. 함수는 정의역은 모두 대응해야 된다. x에서 y로 대응할 때 단 하나씩 대응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함수다. 자, 여기 그림 보면 자, x는 모두 대응했죠? y는 볼 필요 없어요. 네. x가 모두 대응했니? 예, 모두 대응했습니다. x가 y로 갈 때 단 하나씩만 대응했니? 모두 단 하나씩만 대응했죠? 네. 그렇죠? 그러면 함수다. 이런 얘기야. 네. 자, y는 몇 개가 오든 상관없어요. x 두 개가 y에 와도 상관없어. 중요한 거는 a가 x에서 y로 갈 때 단 하나만 갔다는 거죠. b도 네. 단 하나만, c도 단 하나만, d도 단 하나만. 이와 같이 정역은 모두 대응하고 x에서 y로 단 하나만 대응한 걸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한다. 이거 정의 외워야 됩니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문제가 뭐냐면 항상 나오는 게 다음 중 함수인 것은? 라고 물어봐요. 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이 3개 나오죠? 자, 네. 첫 번째 그림 함수니? 하고 물어본 거야. 자, 네. 정역은 모두 대응했다. 1, 2, 3. x에서 y로 하나씩 대응했다. 그럼 함수죠? 네. 두 번째도 자, 1, 2, 3 모두 대응했다. 모두 하나씩 대응했다. 함수입니다. 네. 자, 가운데 있는 그림. 2가 대응하지 않았네? 그럼 함수가 아니다죠? 네. x는 모두 대응해야 된다. 자, 세 번째 그림. x가 모두 대응했는데 3이 두 개에 대응했죠? 네. 그럼 함수가 아니다. 네. 오케이죠?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x는 모두 대응해야 되고 x에서 y로 단 하나씩만 대응해야 된다. 정리되셨죠? 네. 그러면 함수다. 자, 함수의 뜻. 자, x에서 y로의 함수인지 알아보세요. 이렇게 나왔죠.
함수인지 알아보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처럼 대응 관계를 알아보면 제일 편하죠? 네. 마이너스 1, 0, 1. y는 0, 1, 2, 3. x에서 y로 대응하는데 x가 어떻게 대응해? 절대값 x에 대응하죠? 네.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갑니까? 절대값 씌우면 1로 가죠? 네. 0은 0으로 가겠지? 네. 1도 1로 가죠? 네. 함수니? 네. 함수죠. x는 모두 대응했고 단 하나씩 대응했다. 함수입니다. 자, 네. 2번도 마이너스 1, 0, 1. y는 0, 1, 2, 3이죠. 네. 자, x에서 y로 대응하는데 x가 x제곱 플러스 2에 대응해요. 네.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갑니까? 3으로 가죠? 네. 0은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네. 1은 어디로 갑니까? 1도 3으로 가죠? 네. 함수죠? 네. 함수야. x 모두 대응했다? 단 하나씩 대응했다. 그러면 함수다. 네. 자, 3번. 자, x는 마이너스 1, 0, 1이야. y는 0, 1, 2, 3이다. x에서 y로 대응하는데 x가 x로 대응한다.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데 없죠, y에? 네. 대응을 못합니다. 0은 0에 대응하고 1은 1에 대응하고. 그럼 0은 마이너스 1은 대응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함수이니? 하고 물어봤어. x는 모두 대응해야 된다. 두 번째, x가 y에 단 하나씩 대응해야 된다. 네. 자, 36-1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0은 집어넣으면 1에 대응하죠. 1은 0에, 2는 1에. 그러면 함수다. 자, 정의역, 공역, 치역. 이미 중학교 때도 다 배운 겁니다. 이건 어차피 용어에 대한 정의니까 약속이죠. 정의는 약속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x에서 y로의 대응을 함수라고 했는데 이때 x의 모든 값을 뭐라고 하자? 정의역이라고 하자. 됐죠? 네. y의 모든 값을 뭐라고 하자? 공역이라고 하자.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x에 대응된 y의 값. x에 대응된 y의 값을 뭐라고 하자? 치역이라고 하자. x에 대응된 y의 값을 치역이라고 하자.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써주세요. x에 대응된 y의 값. x에 대응된 y의 값을 뭐라고 하자? 치역이라고 하자. 기호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쓴다. 괜찮죠? 네. 자, 세 개예요. 정의역, 공역, 치역. x의 모든 값이 뭐다?
정의역. y의 모든 값이 뭐다? 공역. x에 대응된 y의 값이 뭐다? 치역.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치역은 언제나 공역에 속해야 됩니다. 네. 공역 안에서 대응돼야 되죠. 그래서 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다? 치역은 언제나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네. 이것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네. 됐죠? 네. 자, 넘어갑니다. 자, 개념 체크. 정역, 공역, 치역을 말하여라. 정역은 x의 모든 값 a, b, c. 공역은 y의 모든 값 1, 2, 3, 4. 치역은 x에 대응된 y의 값 1, 2, 4죠? 네. 다 중학교 때 한 겁니다. 함수의 정역, 공역, 치역.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정수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거를 얘기하죠. 네. 자, 이거를 정역으로 하는 함수 f가 fx는 3x 플러스 1일 때 치역을 구하세요. 치역. 대응시키면 되죠. 네. 마이너스 2 대응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죠. 네. 마이너스 1 대응하면 마이너스 2, 0 집어넣으면 1, 1 집어넣으면 4, 2 집어넣으면 7 이렇게 나옵니까? 네. 이게 치역이죠. 네. x에 대응된 y의 값. 이걸 뭐라고 한다? 치역이라고 한다. 네. 자, 37-1번 해보세요. 음, 오케이. 37-2번. 마이너스 1은 들어가? 어떨 때 마이너스 1이 나와? 짝수는 4부터죠? 네. 4, 6, 8, 10, 12. 홀수는 1 집어넣으면 6, 3 집어넣으면 4, 그쵸? 5 집어넣으면 2, 7 집어넣으면 0, 그 다음에 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지? 네. 음.
마이너스입니다. 자, 37-3번. 오케이. 자, 서로 같은 함수. 자, 서로 같은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함수의 한자어로 얘기하면 상등이라고 하죠. 네. 상등, 서로 같다. 이거를 상등이라고 합니다. 함수식이 같으면 당연히 같죠. 그렇죠? 네. 함수식이 같으면 두 함수는 당연히 같아. 그런데 함수식이 달라도 이런 뜻입니다. 함수식이 달라도 두 함수는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언제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뜻 이해가죠? 네. 함수식이 같으면 당연히 같은 함수지.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함수식이 달라도 두 함수가 같다고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니? 하고 물어본 거야. 자, 네. 함수의 상등은 어느 경우냐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네. 정의역이 같다. 정의역이 같고 두 번째, x에 대응된 y의 값, x에 대응된 y의 값, y의 값이 같다. 정의역이 같고 x에 대응된 y의 값이 같으면 두 함수는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함수식이 달라도 정의역이 같고 똑같은 x가 두 식에 집어넣어 봤더니 대응된 y의 값도 같아. 그러면 두 함수는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얘가지 쉽게 얘기하면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는 얘기지. 네. 그렇지? 근데 정확하게 치역은 아니야. 대응된 y의 값. 똑같이 y에 대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두 함수는 같다. 자, 두 함수 f와 g의 정의역이 서로 같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대응된 y의 값이 같으면 두 함수는 서로 같다. 정의역이 같다. x에 대응된 y의 값이 같다. 그럴 때 두 함수는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 무슨 얘기냐면 함수식이 달라도 정의역이 같고 대응된 y의 값이 같으면 두 함수는 같다. 이렇게 쓴다는 거야. 네. 얘가지. 자, 네. f는 g와 다를 때는 같지 않다. 이렇게 쓴다. 예를 들어서 자, x가 마이너스 1, 0, 1입니다. 자, y는 0, 1, 2, 3이에요. x가 y에 대응하는데 fx는 x제곱이에요. fx는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은 1에 대응하죠? 0은 0에 대응하죠? 네. 1도 1에 대응하겠죠? 네. 자, x는 똑같이 마이너스 1, 0, 1입니다. 그런데 y는 똑같이 0, 1, 2, 3이에요. 네. 0, 1, 2, 3인데 이번에는 gx는 절대값 x야. 그럼 함수식은 다르죠? 네. 함수식은 다르지만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죠? 네.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죠? 2를 네. 집어넣어도 1이 되죠? x에 네. 대응된 y의 값도 똑같죠? 네. 함수식이 달라도
정의역이 같고 x에 대응된 y의 값이 같으면 두 함수는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승민아 이해 가죠? 네. 오케이. 자, 개념 체크 보겠습니다. 자, fx는 x야. gx는 x 3승입니다. 어떤 함수가 두 함수가 같은지 보세요. 이런 뜻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증명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하세요.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f-1과 g-1이 같은지 보라는 거야. 네. 그 다음 1일 때도 마찬가지로 f1과 g1이 같은지 보라는 겁니다. 네. 되셨죠? 네. f-1은 마이너스 1이고 g-1도 마이너스 1이죠? x 3승이니까. 네. f1도 1이고 g1도 1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함수는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정역이 같고 x에 대응된 y의 값이 같다. 그럴 때는 두 함수는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네. 볼게요. 자, f0은 g0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또 f2는 g2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정역이 같고 x에 대응된 y의 값이 같으면 두 함수는 같다. 자, f0은 0이죠? g0도 0이죠? 네. f2는 2인데 g2는 8이죠? 네. 같지 않죠? 하나는 gx는 x 3승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함수가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해 가죠? 자, 두 함수가 같다. 자, 대표형 보겠습니다. x는 1, 2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다.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f는 g가 되도록 만들으래요. 그렇죠? 네. 자, F와 G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어떤 얘기야? F1은 G1입니다. 이 얘기죠? 네. 또 X가 2일 때 F2는 G입니다. 이 뜻입니다. 네. 그럼 식이 두 개 나오니까 미지수계, 식두개 연립 풀면 되겠죠? 네. 자, 1 집어넣으면 좌변은 A 플러스 B. 우변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자, F2,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 우변은 2 집어넣으면 8에서 4 빼니까 4죠. 네. 그래서 두 식을 연립 풀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2A 플러스 B는 4죠. 네. 빼면 B 없어지고 빼면 마이너스 A죠. 네. 빼면 마이너스 5죠. 네. A는 5겠죠. 네. 이번엔 B는 마이너스 6이죠.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네. 않죠? 네. 자,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두 개. X가 정의역이 같고 x에 대응된 y의 값이 같으면 두 함수는 같다. 이렇게 쓴다는 거야. 네. 자, 38-1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38-2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함수의 그래프. 자, 함수의 그래프는 아까 함수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죠? 네, 그렇죠? 함수의 정의가 성립하려면 정역은 모두 대응해야 된다. 또 x가 y에 단 하나씩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네, 그렇지?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함수의 그래프가 되려면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는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정역은 모두 대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그러니까 x가 y에 대응할 때 단 하나씩 대응해야 돼. 그거를 이렇게 막 어렵게 표현한 거야. 네, 그래서 좌표 평면위에 나타내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봤는데 쉽게 얘기하면 x축과 수직하게 걷을 때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함수다. x축과 수직하게 걷을 때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면 x가 두 개에 대응하는 거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이렇게 타원이야. 이게 함수니? 하고 물어봤네. x축과 수직하게 걷을 때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렇죠? 네, 그럼 x 하나가 y 두 개에 대응하니까 함수가 아니죠? 네, 그래서 함수가 되려면 어떤 함수의 그래프든지 x축과 수직하게 걷을 때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 그럼 함수죠? 네, x축과 수직하게 걷을 때 어디에 긋더라도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럴 때 함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네, 함수의 정의에 따라 함수 그래프는 정역의 각원서 A에 대하여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오직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만나지 않거나 또는 두 개 이상에서 만나면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중 함수이니? 하고 물어볼 때 세 가지로 물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자 이거 함수니? 하고 물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어서 나타낼 수 있어. 네, 그리고서 함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아까처럼 그래프가 주어지고 이건 함수의 그래프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똑같이 다 함수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네, 정의는 뭐다? x는 모두 대응해야 되고 x가 y에 단 하나씩 대응해야 함수다. 이거 함수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봤네. 마이너스 1도 점 하나, 그 다음에 1도 점 하나, 2일 때도 점 하나, 3일 때도 점 하나, 4일 때도 점 하나,
그 다음에 모두 다 대응했죠? 1, 2, 3, 4? 네. 이것도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세 가지를 함수니? 하고 물어볼 수 있다. 자, 39번. 함수니? 하고 물어봤네. 그렇죠? 네. 함수니? 하고 물어봤으니까 x축과 수직하기 갔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 1번 함수죠? 네. 2번은 안 되죠? 두 점에서 만나죠? 네. 3번 한 점에서 만나죠? 네. x축과 수직하기 갔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거 두 점에서 만나죠? 네. 그래서 답은 1번, 3번이에요. 네. 이해가지? 네.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는 걸 찾아라. x는 모두 대응했니? 두 번째, x가 y에 대응할 때 단 하나씩 대응했니? 그게 함수란 얘기예요. 네. 음. 자, 39-1번 해보겠습니다. 3번만 함수야? 아, 1번도 함수죠? 네. 1번도 함수입니다. 2번은 3에 대응하지 않아서 함수가 아니죠. 네. 음, 괜찮습니다. 자, 2번 해보겠습니다. 2번, 오케이. 자, 지금까지 뭘 얘기했습니까? 함수니? 하고 물어본 거야. 그걸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좌표 평면 위에서 점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프는 x축과 수직하기가 왔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다. 이런 얘기지. 네. 자, 이제 두 번째 함수야. 뭐냐면 1대1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이게 정의예요. 1대1 함수의 정의는 x가 다르면 대응된 y의 값도 다르다야. 네. x가 다른데 대응된 y의 값이 같으면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x가 다르면 대응된 y의 값도 다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거꾸로 이거의 대우 밑줄 쳐놓으세요. 그럼 이거의 대우는 뭡니까? y가 같으면 x도 같다겠죠? 네. 대우로 나올 때도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얘기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x가 다르면 대응된 y의 값도 다르다. 이게 1대 함수인데 이거의 대우 y가 같으면 x의 값도 같다. 그것도 똑같은 1대 함수에 표현되는 식입니다. 자, 무슨 얘기야? x1, x2, x3 모두 달라? 그런데 대응된 y의 값도 모두 다르죠? 네.
그런 그 경우를 뭐라고 한다? 1대1 함수라고 한다. 됐지? 네. 1대1 함수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나중에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가 분석할 때 단조 증가나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 이 얘기를 할 때도 1대1 함수를 얘기합니다. 네. 단조 증가는 뭐냐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야.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하고 단조 감소는 뭐냐면 계속해서 감소하는 함수야. 계속해서 감소하는 함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1대1 함수다. 대표적인 게 단조 증가, 단조 감소의 뜻입니다. 자, 네. 여기 보면 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증가하죠? 네. 이런 함수들은 전부 다 뭐란 얘기야? 1대1 함수란 얘기야. 또는 네. 거꾸로 계속해서 감소하게 그릴 수도 있어요. 함수의 그래프가 자,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이런 그래프도 뭐다? 1대1 함수 그래프야. 자, 어떤 얘기냐면 x가 네. 다르면 대응된 y의 값도 달라야 돼. 자,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차함수 있죠? 네. 이차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네. 왜 아니냐면 자, 이렇게 되면 y 값이 같죠? 네. x는 다른데 x가 달라. 근데 y는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y축과 수직하게 걷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1대1 함수가 안 됩니다. 네. 이해되죠? 그래서 단조 증가이거나 단조 감소인 거를 1대1 함수라고 한다.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함수, 그런 걸 1대1 함수라고 하고, 그래프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그래프에 대한 특징 여기 나오죠? y축과 수직하게 걷을 때, y축과 수직하게 걷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네. 자, 1대1 함수의 특징은 뭐다? y축과 수직하게 걷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1대1 함수 아닙니다. 네. y축과 수직하게 걷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함수다. 좀 적어주세요. 네. 이것도 적어주세요. 이제 계속해서 나와요. 네. 단조 증가, 단조 감소 뜻도 알아야 됩니다. 네. 네. 좋았어요. 음, 오케이. 자, 1대1 함수를 공부했습니다. 1대1 함수. 그래프에 대한 특징도 얘기를 했어요. y축과 수직하게 걷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이차함수 대표적인 거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 네. 자, 1대1 함수를 모두 찾으세요. x가 다르면 대응된 y의 값도 달라야 됩니다. 1대1 네. 함수죠? 네. 이것도 1대1 함수죠. x가 다른데 대응된 y의 값도 다르죠. 네. 3번은 1대1 함수입니까? x가 다르면 대응된 y의 값도 모두 다르죠? 1대1 함수죠. 1번이 안 되네. 그쵸? 네. 1번은 안 됩니다. 2하고 3이 다른데 y값이 똑같죠? 그럼 1대1 함수가 아니다. 네. 오케이죠? 네. 자, 개념 체크. 그래프에서
일대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라 이렇게 나왔죠. y축과 수직하게 걷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자, 이거는 x값이 모두 다른데 이 x값 세 개가 모두 y가 같죠? 네. 그러니까 일대함수가 아닙니다. 일대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y축과 수직하게 걷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일대함수입니다. 2번, 3번이죠? 네. 1번은 안 된다. 괜찮죠? 네. 자, 이번에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전부 정의에 관한 얘기니까 정의는 약속이니까 외워야 됩니다. 네. 자, 1대1 대응은 위에 있는 거는 1대1 함수야 돼. 그렇죠? 이거는 1대1 함수에 관한 내용이죠. 1대1 함수이면서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거야? fx는 뭡니까? 치역이죠. 그 네. 다음에 y는 공역이에요.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야.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걸 뭐라고 한다?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네. 이거는 외워야 되고. 그러면은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역 전체가 다 x에 대응돼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공역 y 모두가 x에 모두 대응하면서 단 하나씩 대응돼야 돼. 그렇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x의 원소의 개수와 y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래서 nx, x의 원소의 개수가 y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x가 3개면 y도 3개면서 1대1 대응, 1대1 함수면 돼. 네. 이해가죠? 1대1 함수인데 x하고 y가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래야 1대1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x가 있어요. 1, 2, 3이라고 합시다. y가 있어요. A, B, C, D라고 합시다. 자, 1은 A에, 2는 B에, 3은 C에 이렇게 대응했네? 네. 그럼 1대1 함수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맞죠? 네. 맞아요. 근데 1대1 대응이니? 하고 물어보면 1대1 대응은 아니란 얘기지? 이게 네. 치역이고, 공역은 A, B, C, D고, 다르죠? 네. 그렇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D가 없어져야 돼.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뭐다? 이건 1대1 대응이야. 네. 그렇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보다 x하고 y가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가 훨씬 더 빨라. 네. 빠르게 받아들여. 그렇지? 눈으로 딱 보면 아니까 몇 개인지. 네. x가 3개고 y가 3개고 1대1 함수다. 그럼 뭐다? 1대1 대응이다. 근데 정의는 뭐다?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입니다. 네. 1대1 함수이고 치역과 공역이 같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네. 오케이. 개념 체크 보겠습니다. 다음 중 1대1 함수, 1대1 대응을 모두 찾으시오. 1번은 뭡니까?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죠? 네. 1번은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이에요. 네. 그렇죠?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에 포함됩니다. 자, 2번은 3번이 대응되지 않았죠? 네. 그렇죠? 이거는 1대1 함수이기는 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죠? 네. 자, 3번은 1대1 함수도 아니고 1대1 대응도 아니죠? 네. 이건 무조건 안 됩니다. 자, 4번도 1대1 함수도 안 되고 4번은 1대1 함수도 안 되고 1대1 대응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죠? 네. 그렇죠. 3, 4가 여기 두 개가 하나에 대응했지. 이것도 두 개가 하나에 대응했습니다. 안 됩니다. 네. 괜찮죠? 네. 오케이. 그래프를 봅시다. 자, 실수에서 실수. R에서 R이다. 이 말은 정역도 모든 실수고 공역도 모든 실수다. 이 뜻이에요. 네.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모두 찾으시오. 이렇게 나왔죠. 네. 1대1 대응. 이거 1대1 대응이죠? 네. 그러니까 정역도 모든 실수해야 되고 치역도 모든 실수해야 돼.
네, 1대1 대응이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그렇지? 네, 치역과 공역이 정역과 치역의 모든 실수가 되는 건 2번, 4번이죠? 네, 나머지는 안 되죠. 네, 이해되지? 네, 음. 자, 1대1 대응의 뜻. 자, 우린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자,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인지 알아보세요. 이렇게 나왔네. 자, 일단 1번은 무조건 안 돼요. 왜 안 되죠? x가 3개인데 y가 4개죠. 네, 1대1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2번도 안 되죠? 네, x는 3개인데 y는 2개죠. 네, 1대1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일단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조건은 3번 하나예요. 네, 그래서 자, 1대1 대응인지 봅시다. x가 y에 대응하는데 hx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어디에 대응해? 3에 대응하죠? 네, 마이너스 1은 어디에 대응해? 2에 대응하죠? 네, 0은 어디에 대응해? 1에 대응하죠? 네, 요게 x고 요게 y죠? 네, 1대1 대응 맞죠? 네. 오케이. 자, 40-1번 보겠습니다. 몇 개야? 하이킹. 3개요? 아닙니다. 1, 2, 3에 1, 2, 3을 대응시키는 방법을 물어본 거죠? 네, 음.
6개야?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잠깐 지워주세요. 자, x가 1, 2, 3이야. x가 x로의 대응이니까 여기도 1, 2, 3 이렇게 되겠죠? 네. 1, 2, 3. 자, 1대1로 대응시켜라. 그러면은 이렇게 대응하면 1대1이죠? 네. 근데 여기 있는 y를 이제 순서로 바꿔. 순서로 바꿔서 1은 그대로 두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야. 그래도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y가 순서 바꾸는 경우가 몇 가지니? 이렇게 물어본 말하고 똑같아. 맨 네. 위에 2를 쓰고 1, 3을 썼어요. 또는 맨 위에 2를 쓰고 3, 2를 썼어. 네. 맨 위에 3을 쓰고 1, 2를 쓰고 맨 위에 3을 쓰고 2, 2를 쓰고 이렇게 순서 바꿀 수 있죠? 네. 순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다? 6가지죠? 네.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통 경우의 수를 셀 때 쓰는 방법인데 1, 2, 3의 순서가 바꾸는 경우가 3팩토리알이야. 네. 3팩토리알 아니? 혹시 배웠니? 네. 전에 했던 것 같아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네. 6가지예요. 만약에 여기가 4개다. 4개, 4개야. 순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4팩토리알이야. 네. 그럼 24개입니다. 네. 5팩토리알은 120개예요. 네. 그냥 셀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이런 방법은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네. 요거 하나 적어주세요. 네. 네. 좋았어요. 그 다음 거 40-2번에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x의 범위가 주어지고 y의 범위가 주어졌어. 그러면서 x의 y로의 함수가 직선이죠. 일차함수인데 1대1 대응이 되도록 만들으란 얘기죠. 네. 음.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정의역과 공역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자, x는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5에서 2까지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이너스 5에서 2까지야, 2까지. 마이너스 5에서 2까지고, y는
마이너스 4에서 10까지야. 몇 가지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그 말은 뭐야?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죠? 네, 여기 있는 공역이 뭐가 돼야 되냐면 치역이 돼야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치역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치역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x에 대응된 y 값이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려면 그래프가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여기 있는 대각선의 양 꼭지점 있죠? 네, 양 꼭지점을 지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정의역이 이만큼일 때 치역이 이만큼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야 된다. 그걸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네, 그래야지만 뭐다? 공역과 치역이 같아진다. 이거밖에 없나요? 하나 더 있죠? 이 네, 점과 이 점을 지나도 되죠? 네,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도 돼. 그래도 정역과 치역이 똑같아지죠? 네, 공역과 치역이. 이해되지? 네, 그래서 직사각형을 그려서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꼭지점을 지나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진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네, 직선에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죠. 네, 이거는 기울기가 음수일 때죠. 그래서 뜻밖의 말이 없으면 두 가지를 다 구해줘야 됩니다. 네, 1번은 기울기가 양수일 때, 2번은 기울기가 음수일 때 A, B를 구하라는 얘기지? 네, 자, 푸는 방법은 자, A가 1번, A가 양수일 때 자, 두 점을 적으면 되죠? 2일 때 여기가 얼마야? 10이죠? 네, 그러니까 y는 10. 그러니까 여기는 2, 10이지. 네, 여기는 2, 마이너스 4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죠. 네, 여기는 마이너스 5, 10이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기울기가 양수면 어디를 지나야 돼? 2, 10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를 지나야죠? 네, x의 증가분분의 y의 증가분 이게 뭐야? 기울기죠? 네,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7분의 14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2죠. 네, 7분의 14, 2가 나옵니다.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하면 되죠? 그래프는 네, y는 2에다가 x좌표는 빼고 y좌표는 더하면 되죠. 네,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6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기울기가 음수일 때. 기울기가 음수다. 그럼 어디를 지나요? 마이너스 5, 10을 지나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를 지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울기는 거꾸로 마이너스 2겠죠? 네, 기울기는 오른쪽 끝이 내려가니까 음수야. 그럼 y는 마이너스 2에다가 아무 점이나 한 점, x는 빼고 y는 더해주면 되죠. 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없어지죠? 네, 이렇게 되겠네. 자, 내용 이해되죠? 네, 자, 핵심은 뭐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치역과 네, 공역이 같기 위해서는 정역과 공역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그리면 결국 직사각형의 대각선 꼭지점을 지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두 개 다 구해줘야 되고 양수일 때 구하라 그러면 오른쪽 대각선 그려주면 되고 구해주면 되고 음수일 때 구하라 그럼 왼쪽 대각선 구해주면 됩니다. 네. 오케이. 41-1번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는 6. 오케이. 항등함수. 자, 지금까지 1대1 대응해서 했습니다. 네. 자, 항등함수 정의를 잘 보세요. 정역과 공역이 같고 항등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x하고 y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정역 x의 각 원소에 그 자신 x가 대응하는 함수. 자, 이런 거 x에서 x로의 대응인데 fx는 x인 거. 그걸 뭐라고 한다? 항등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복잡하죠? 근데 한마디로 이렇게 쓰세요.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함수.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함수를 뭐라고 한다?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함수.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뭐다? y는 x의 그래프야. x하고 y가 같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거죠. 네. 자, 정의는 정역과 공역이 같고 x의 각원소 x에 그 자신 x가 대응하는 함수다. 근데 이제 말이 좀 복잡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함수. 그거를 y는 x. 그걸 뭐라고 한다? 항등함수라고 한다. 우리가 항등함수를 기울었을 때는 뭐라고 쓰냐면 i라고 씁니다. 항등함수를 우리는 기울어 뭐라고 쓴다? i라고 써요. 아이덴티티를 나타내. 아이덴티티가 뭐야? 신분증 이런 뜻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함수니까 x를 알면 대응된 y 값을 알 수 있어. x가 2면 대응된 y의 값도 2란 얘기잖아. 그렇죠? 네. y를 알면 x를 알 수 있어. 대응된 y의 값이 5란 얘기는 x도 5란 얘기잖아. 네. 이해가지? 그래서 신분증을 나타낸다. x를 알면 y를 알 수 있고 y를 알면 x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등함수를 뭐라고 한다? i 함수라고 합니다. 네. 항등함수.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함수. 그거를 뭐라고 한다? 항등함수라고 하고 대표적인 건 뭐다? y는 x의 그래프야. 그렇죠? 네. y는 x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구간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점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전부 다 뭘 뜻한다? 항등함수를 뜻한다. 이 뜻입니다. 네. 자, x가 마이너스 1,0,1이고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다. 1대1 대응인 것과 항등함수인 것을 각각 모두 찾으세요. 이렇게 나왔네. 네. 그렇죠. 그래서 자, x가 얼마다? 마이너스 1,0,1이다. x에서 x로 대응한다. 마이너스 1,0,1이다. x에서 x로 대응하는데 fx는 뭐다? x 3승이다. 그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0은 0, 1은 1이죠? 네. 그렇죠? 그럼 뭐다? 항등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죠? 네. 그렇죠. 항등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다. 항등함수면 반드시 뭐야? 1대1 대응입니다. 네. x하고 y하고 똑같으니까. 네. 자, x에서 x로의 대응이다. 2번 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1,0,1, 마이너스 1,0,1. 자, gx는 마이너스 x다. 부호가 바뀌네. 마이너스 1은 1 되고 1은 마이너스 1 되고 0은 0 되겠죠? 네. 1대1 대응이지만 항등함수는 아니죠? 네. 항등함수는 아닙니다. 자, x에서 x로의 대응이야. 마이너스 1,0,1. x에서 x로의 대응 마이너스 1,0,1. 자, 함수는 kx는 절대값 x다. 그럼 마이너스 1은 1이죠? 네. 1도 1이죠? 0은 0이죠? 네. 항등함수도 아니고 1대1 대응도 아니죠? 네. 이런 얘기예요. 자, 설명 이해가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우리가 함수식을 쓸 때 상수만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상수만 있는 거. x에서 y로의 대응해서 정역 x의 모든 원소 x에 공역 y의 단 하나의 원수가 대응할 때 x의 모든 값이
y 단 하나에 대응할 때, x의 모든 값이 y 단 하나에 대응할 때를 뭐라고 한다?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x의 모든 값이 y의 단 하나에 대응할 때, fx는 c,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상수함수라고 한다. 우리가 그래프에서는 어떤 그래프를 얘기하는 겁니까? 숫자만 있는 식이죠? 네, y는 3, 이렇게. 네, 숫자만 있는 함수를 뭐라고 한다? 상수함수라고 한다. y축에 3인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네, 이게 y는 3이죠. x의 모든 값이 y3 하나에 대응한다는 얘기지? 네, 그렇지. 치역이 단 한 개인 거야.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상수함수라고 한다. 상수함수이면 치역의 원소는 단 한 개죠. 이해됐지? 네, x의 모든 값이 y 단 하나에 대응하는 경우. 우리 지금 몇 개를 봤습니까? 함수이니? 하고 물어보는 거. 1대1 함수니? 물어보는 거. 1대1 대응이니? 물어보는 거. 항등함수니? 물어보는 거. 상수함수니? 물어보는 거. 몇 가지야? 5가지야. 네, 5가지 쭉 정리해서 정의는 외워야 돼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점, 그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의미 알아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쭉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상수함수 y는 c, 상수함수 점으로 나올 수도 있고 구간으로 나올 수도 있고 모든 실수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개념 체크. 자,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상수함수가 되려면 몇 개가 될 수 있니? 치역의, 공역의 개수죠? 모두 0으로 가거나 모두 1로 가거나. 그렇죠? 네, 공역이 2개면 상수함수 개수는 2개입니다. 그래서 공역의 개수가 뭐다? 상수함수의 개수다. 네, 개념 체크. 자, x는 마이너스 1, 0, 1, 2. x에서 x로의 함수야.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라.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자, 1번은 뭐야? 1번은 1대1 대응 맞죠? 네, 그러면서 항등함수죠? 네, 항등함수입니다. 자, 2번은 뭡니까? 상수함수죠? 네, 1대1 대응도 아니고 항등함수도 아니죠. 네, 3번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네, 3번은 뭐는 됩니까? 1대1 대응은 되죠? 네, 1대1 대응은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 3번. 오케이지? 네, 자,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자, 이거 5개를 배웠어요. 한번 읽어만 봅시다. 네, 함수의 예, 키. 우리 반 학생 전체 학생, 우리 반 학생 전체 집합, 양수들의 집합, 공역은 양수들의 집합이다. 그러면 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네, 한 학생의 키가 2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리고 모두 양수에 대응되니까 함수다. 1대1 함수, 주민등록 번호죠? 네, 사람이 다르면, x가 다르면 대응된 y의 값도 다르죠? 네, 주민등록증이 번호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1대1 함수다. 1대1 대응, 1대1 대응 번호, 우리 반 학생 전체 집합, 우리 반의 번호들의 전체 집합. 그러니까 반 학생들은 전부 다 번호가 있죠. 뭐 키 순서대로 하든 아니면 가나다 순으로 하든. 그럼 학생과 그 학생들의 번호는 1대1 대응이다. 이런 얘기지? 네, 그렇지? 항등함수,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함수, 원군 x들의 집합, 보장되는 금액들의 집합, 보장된다는 거니까 원금이 보장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원금, 자기 자신에 대응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상수함수, 모든 x가 y 단 하나에 대응할 때 어떤 KTX 기차편을 서울발 부산행 성인 승객들의 집합,
양수들의 집합, 양수. 다시 말해서 가격이 똑같다는 거지. 성인들의 가격이. 네. 그래서 KTX를 타는 모든 남자들, 모든 성인들은 가격이 똑같다. 그렇죠? 네. 모든 X가 Y 단 하나에 대응한다. 그래서 뭐다? 상수함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자, 이제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개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함수의 개수에 관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중학교 2학년 때 승민아 경우의 수 배웠지? 확률하고? 네. 경우의 수 배울 때 순열이냐 조합이냐 이런 거 배웠습니까? 안 배운 것 같아요. 순열이다 조합이다. 안 배웠어요? 네. 아까 팩토리얼. 그게 경우의 수에서 나온 거거든? 네. 안 배웠어? 자, 순열이다. 어차피 요 다음 파트가 함수 다음에 다음 파트가 이제 경우의 수예요. 네. 어차피 배워야 됩니다. 수학하에서. 자, 순열과 조합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줄게. 왜 하냐면 여기 있는 함수의 개수, 1대1 병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가 결국은 경우의 수 문제야. 네. 경우의 수 문제인데 또 경우의 수에서 어떤 문자를 사용한 공식들 있거든. 그 네. 공식들을 그냥 한 번에 딱딱딱 대응시켜서 외우면 굉장히 편합니다. 네. 특별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순열 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자,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순서나 서열이 있는 경우야. 순서나 서열이 있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 자, 순서란 뜻은 뭐냐면 일렬로 세우기야. 일렬로 세웠다는 얘기는 맨 앞에 쓴 학생과 그 다음 쓴 학생이 다르죠? 네. 그렇죠?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맨 앞에 섰니, 두 번째 섰니, 세 번째 섰니, 맨 끝에 섰니, 순서가 있다는 얘기지? 네. 이제 그런 경우를 순열로 한다, 이런 얘기야. 순서가 있으면 순열로 계산한다. 서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반장, 부반장 서기. 승민이네 반 학생들 투표를 했어요.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습니다. 반장, 부반장 다르죠? 네. 회장, 부회장 다르죠? 그렇죠? 이와 네. 같이 직급에 따라서 서열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순열이라고 합니다. 네. 순서나 서열이 있는 경우.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순열은 영어로 하면 P라고 씁니다. 네. 그래서 P를 쓰면 뭐다? 순열이다. 순열의 뜻은 뭐다? 순서나 서열을 나타낸다. 네. 됐죠? 그래서 순서나 서열을 나타내는 경우는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본 거야. 자, 여기 A와 B가 있어요. 두 명. 두 명을 일렬로 세워라. 일렬로 세워라. 일렬로 세우기. 두 명을 일렬로 세웁니다.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죠? 네. A가 오거나 B가 오거나.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앞에 한 명 썼으니까 한 가지죠? 네. 그래서 2 곱하기 1 두 가지죠? 네. 음. 만약에 A, B, C 세 명이야. A, B, C 세 명을 일렬로 세워라. 세 명이라고 합시다. 이건 두 명이고. 세 명을 일렬로 세워라.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세 가지죠? 네. 그 다음 거는 두 가지겠죠? 네. 그 다음 건 한 가지겠죠? 앞에 두 명이 섰으니까. 네.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건 여섯 가지죠. 네. 세 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여섯 가지입니다. 하나 더 합시다. 자, 네 명을 일렬로 세워라. 자, 네 명을 일렬로 세워.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죠? 네. 네 명 중에 누구 와도 되잖아.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한 명 샀으니까 세 가지죠? 네.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두 명 샀으니까 두 가지겠지? 네. 맨 끝에는 앞에 세 명 샀으니까 한 명 남았죠? 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24가지입니다. 네.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n명을 일렬로 세웠어요. n명을 일렬로 세우면 맨 앞에는 n가지겠죠?
네, 그 다음에는 n-1, 그 다음에는 n-2가지, 그 다음에는 n-3가지, 점점점해서 맨 끝에는 한 가지겠죠? 네, 이렇게 1부터 n까지를 곱한 걸 뭐라고 한다? n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1부터 4까지 곱했으니까 4 팩토리얼이겠죠? 네, 3명을 일렬로 세운다? 3 팩토리얼이죠? 네, 2명을 일렬로 세운다? 2 팩토리얼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렬로 세우기는 뭐다? n 팩토리얼입니다. 네, 몇 가지는 되셨죠? 네, 몇 가지는 됐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네, 팩토리얼. 자, 두 번째는 이제 순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5명 있어요. 자, 이번에는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야. 네, 5명 있는데 이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겁니다.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는 5가지죠? 네,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는 1명 썼으니까 4가지죠? 네,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는 앞에 2명 썼으니까 3가지겠죠? 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써야죠? 네, 자, 이게 뭐냐면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죠? 네,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야. 네, 그런데 순열로 계산해라 이 뜻이야. 순서가 있잖아. 일렬로 세운다. 그쵸?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순열이야. 네,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인데 이거를 기호로 쓰면 5, P, 3 이렇게 씁니다. 네, 5명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 그럼 순열이야. 네, 그래서 계산은 5명 중에 3명 뽑는다. 5P3. 계산은 어떻게 한다? 5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를 곱한다. 이 뜻입니다. 네, 이해되죠? 자, 만약에 5명 중에서 3명이 아니라 2명을 뽑는다. 2명을 뽑아요.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5가지죠? 네,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2가지죠? 네, 5 곱하기 4죠? 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5, P, 2 이렇게 쓴다고 기호로. 네, 5명 중에 2명을 뽑는다? 그런데 일렬로 세운다. 순서가 있다는 얘기지. 네, 그치? 그래서 순열로 계산한다. 이 뜻입니다. 네, 몇 가지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P로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 네, 자, 이번에는 조합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똑같이 1, 2, 3, 4, 5가 있어요. 똑같아야지 비교하기 쉽지. 자, 1, 2, 3, 4, 5가 있는데 이번에 이 5명 중에 그냥 대표 3명을 뽑을 거야. 대표 3명을 뽑을 때는 순서에 상관없죠? 네, 똑같은 직급이니까. 만약에 회장, 부회장, 서기다 그러면 회장이 뽑힐 때, 부회장이 뽑힐 때, 서기 뽑힐 때 다르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순열로 계산하는 건데 그냥 대표 3명이라든가 직급이 똑같아. 또는 네, 청소당번 3명. 똑같은 3명을 뽑을 때는 순서에 상관없잖아. 뽑기만 하면 되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이 뽑혔다고 합시다. 3명이. 네, 그치? 대표 3명을 뽑는다. 1, 2, 3이 뽑혔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3패까지죠. 네, 1, 2, 3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3패까지야. 그렇죠? 네, 이 경우를 뭘로 본다? 한 가지로 본다. 이 뜻이야. 그렇죠? 네, 1, 2, 3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를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표 3명이다. 그럼 이럴 때를 조합이라고 하는데 순서에 상관없다는 거야. 순서에 상관없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는 경우를 한 가지로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는 5P3이야 되죠? 네, 순서에 상관이 있으면 5P3이야 되는데 요 뒤에 있는 3가지가 이게 1, 2, 3이 뽑혔다고 하면 순서에 상관없이 뽑히는 경우니까 3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네, 여기 뒤에 있는 숫자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5, C3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합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컨비네이션이야. 그래서 C자를 씁니다.
조합은. 네. 순서에 상관없다. 그러면 순열에서 요 뒤에 있는 세 명이 순서에 상관없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눠주면 돼. 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조합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조합은 순열에다가 뒤에 있는 거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네. 자, 요거 좀 적어주세요. 네. 자, 이것도 조합 하나 써줍시다. 순서에 상관없다. 순서나 서열에도 상관없다.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뽑기만. 네.
네, 적었어요. 시작합니다. 네,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야. 전부 네, 다 설명은 어떻게 할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 거야. x는 0, 1, 2야. y는 a, b, c입니다. 함수의 개수가 몇 개니? 하고 물어봤네. 그쵸? 그럼 네, 0이 대응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죠? 네, a, b, c 어디에 대응해도 상관없죠. 네, 1도 세 가지죠? 네, 셋 중에 하나에만 대응하면 됩니다. 2도 세 가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몇 개다? 3의 세제곱이야. 그렇지? 3의 세제곱. 네, 음, 이해되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y의 x의 개수승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경우의 수 확통이라는 책이 따로 한 권 있어요. 네,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중복순열이라고 합니다. 중복순열.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기호로는 안 쓸게. 더 헷갈려 기호로 쓰면. 네, 그냥 y의 x의 개수승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y가 3개고 x가 3개면 3의 3승. 만약에 y가 4개면 4의 3승 이렇게 하면 되죠. 네, y가 5개면 5의 3승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항상 네, y가 먼저야. 네,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2번 x에서 y로의 함수 중 1대1 등의 개수야. 1대1 등. 자, 1대1 대응은 x의 원소와 y의 원소가 똑같아야죠? 네, 그러면서 1대1 함수야 되잖아. 그쵸? 네, 1대1 함수가 돼야 되니까 0이 대응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죠? 네, 근데 1이 대응할 수 있는 건 0이 대응한 거에 또 대응하면 안 되잖아. 그치? 네, 1은 두 가지겠죠? 네, 0과 1이 어딘가에 대응했으니까 1은 한 가지겠죠? 네, x가 다르면 대응된 y의 값도 달라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1대1 대응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팩토리얼입니다. 네,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팩토리얼이야.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근데 n도 y의 개수니까 y의 개수의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편하죠. 네, 1대1 대응이야. 그 다음 이제 1대1 함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1대1 대응과 1대1 함수가 똑같은데 하나 더 있다고 합시다. A, B, C, D 하나 더 있다면 자, 0이 대응할 수 있는 건 네 가지죠? 네, y가 4개니까 0이 대응할 수 있는 건 네 가지야. 1은 세 가지죠? 네, 2는 두 가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4 곱하기 3 곱하기 2입니다. 네, 1대1 함수는. 그래서 1대1 함수는 배웠던 것 중에서 뭐하고 똑같냐면 P하고 똑같아요. N, Y의 개수, P, X의 개수. 그래서 4P3이야. 네,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4P3하고 같다. 4 곱하기 3 곱하기 2와 같다. 이 뜻입니다. 네, Y의 개수에서 P, X의 개수. 1대 함수는 뭐하고 똑같다? 순열하고 똑같다. 네, 그 다음에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함수는 x의 모든 값이 y 단 하나에 대응해야죠. 네, 그럼 a에 대응해도 되고 b에 대응해도 되고 c에 대응해도 되고 d에 대응해도 되잖아. 네, 그래서 y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네, 상수함수는 y의 원소의 개수다. 괜찮죠? 뭐가 빠졌어? 항등함수가 빠졌죠? 네,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에 대응해야 되니까 언제나 한 가지예요. 할 네, 필요도 없죠. 네, 그래서 항등함수는 언제나
한 가지다. 오케이지?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1대1 정의 개수가 몇 개니? 하고 물어보면 3팩토리알. 상수함수의 개수가 몇 개니? 하고 물어보면 3개라고 해야죠. 네. 그래서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 끝냈네. 요거까지 다 끝내고 끝내자. 네. 자, 42-1번, 2번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대 함수의 개수는 p죠. 이게 5개고 이게 3개니까 뭐야? a는 5p3입니다. 5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 곱하라는 얘기야. 네. 그래서 얼마야? 60이에요. 네. 상수함수는 y가 5개니까 q는 이건 p구나. q는 뭐죠? 5개죠? 네. 이거는 5개야. 그래서 답은 65입니다. 네.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의 개수죠? 네. 함수의 개수는 5의 세제곱이야. y의 원소에 x의 원소 개수 승입니다. 중복순열이야. 5의 세제곱. 125죠? 상등함수 개수는 x에서 x로 하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팩토리얼은 뭔가요? 이거 24는 안 나와요. 어디에도. 이게 5개니까. 만약에 1대1 정의 몇 개니 하고 물어보면 5팩토리얼이야. x에서 x로구나. 그치? x에서 x로의 함수. 그러니까 x에서 x로의 개수네. 그럼 5의 3승이 아니라 3의 3승이죠? 27입니다. 이게 4개구나. 그치? 2번은 이게 1번하고 다르구나. 4개구나. 4개니까 4의 4승이에요. 4의 4승이니까 얼마죠? 256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4의 4승.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숙제는 센으로 봅시다. 수학하.
72쪽에 78쪽부터 함수, 함수값, 공역, 치역, 함수값 구하기, 서로 같은 함수,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함수의 개수까지 공부했죠? 네. 513번까지입니다. 숙제는 네. 513번까지. 네. 어디부터? 481번부터. 네. 괜찮죠? 네. 응,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